자, 11번부터 마저 조금만 더 보죠. 뭐야? 자, 11번 보시면 일단 이게 이제 또 평가, 즉 강화, 약화 문제인데 여기 무려 세 사람의 견해를 좀 비교해야 되기는 하죠. 그래서 크게 누구 나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뉴턴, 그리고 누구예요? 괴테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색깔에 대한 관점이 남아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서양에서는 색이 물체의 고유한 성질에 해당한다. 그래서 빨간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것은 그 사과가 빨간색이라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니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죠? 쭉 물체의 색은 그냥 뭡니까? 그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뉴턴 견해의 핵심은 뭐예요? 뉴턴의 견해는 물체가 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뒤바꿔 놓는 실험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뉴턴의 견해는 색깔이라는 것은 뭐다? 빛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 문단에 괴테가 일단 뉴턴의 생각에 뭡니까? 뉴턴과 다르게 생각했다는 게 나와 있고요. 일단 이 문단에서 나와 있는 뉴턴의 생각은 이런 거죠. 색채 현상은 일종의 뭐다? 객관적인 실체다. 우리 왜 객관적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괴테 같은 경우는 이와 달리라고 하면서 괴테는 색채 현상이 인간의 뭐와 감각과 무관하지 않다. 즉 인간의 감각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즉 같은 물체를 보더라도요. 인간의 감각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인간의 눈 속에 일종의 빛이 들어 있어서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미세한 자극이 주어지면 색채 반응이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인간의 감각과 대상을 완전히 분리할 수,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는 뉴턴의 광학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던 이런 거잖아요. 객관적이라는 것에 달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괴테는 색이라는 것이 인간의 감각에 따라 각자 어떻게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선생님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가 있지는 않고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만 있는데요. 어디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객관적 실체에 해당한다는 뉴턴의 생각과는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감각에 따라서 즉 사람의 감각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인식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세요. 차분히. 자, 빛이 없는 곳에서는 그 어떤 물체라도 색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럼 뭡니까? 이거는 뉴턴의 견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 자체가 색을 갖고 있다는 건데 빛 없이는 색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반대라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약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모든 사람이 같은 빛에 비춰진 물체의 색을 동일하게 인식한다면 그러면 빛에 비춰진 물체의 색을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그 색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객관적 실체라는 거니까. 그렇죠? 뉴턴의 생각을, 뉴턴의 견해를 약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동일한 물체라도 자신의 감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 방금 얘기했죠? 객관적이라는 것에 반대하면서 감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니까 괴테의 견해와 일치하는 거네요. 따라서 뭐예요? 강화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이죠. 정답. 4번에 물체를 관찰하는 행위자에 따라 관찰 대상의 속성이 달라진다면 그러면 색이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괴테의 견해와 일치하는 거니까 4번에 괴테의 견해는 강화될 겁니다. 그죠? 충분히 단계 건너뛰어서 생각할 수 있죠. 단계 밟으면서 정답 3번 확인하시고요. 자, 12번은 어휘 문제니까요. 기억부터 한번 가보죠. 기억이 뭐예요? 색은 물체 자체에서 생겨난 하면은 우리 왜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기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말 쓰나요? 발생하다라는 말 충분히 쓰고요. 1번 괜찮네요. 그다음에 니은은 잘 보세요.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꺾이면서 그러면 빛이 꺾이는 거. 우리 왜 뭔가 휘어지거나 꺾이는 걸 무슨 표현을 쓰나요? 예, 굴절이라는 표현을 쓰죠. 맞아. 그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굴절되면서라고 쓰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죠? 우리 왜 왜곡되다라는 말 자체는요.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왜곡되다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다. 그래서 이건
달라지는 거고요. 자, 니은이 답이죠. 그다음에 3번의 디귿 서로 이어져 연결되어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리을에 일어난다.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일 같은 것이 일어나거나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촉발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도 충분히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되십니까?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아이고. 다들 피곤합니까? 그렇죠? 안 피곤해요? 오죠. 피곤해요? 피곤한 사람도 있어. 힘들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니까, 그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래봤자 앞으로 9주? 그죠? 9주? 그리고 뭐 일단 지방직까지 쭉 끝나고 나면 그때 충분히 한 일주일 정도 휴식 취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면접 대비나 슬렁슬렁 하면서, 그죠? 놀러 다니고 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그렇게 될 거니까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조금 더 버팁시다. 자, 13번이요. 이거 우리가 예전에 이제 2020년 국가직 7급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문제가 똑같지는 않고요. 지문이 활용하기 좋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빈칸 한번 가보죠. 1문단에서는요. 프리덤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리버티는 강제로부터의 자유고 그다음에 프리덤 자체가 모든 제약이 없는 거죠. 강제도 없고 강제를 비롯한 모든 제약이 없는 게 프리덤이고요. 그다음에 강제는 물리적 힘의 행사나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으로 나타난다. 일단은 프리덤과 그다음에 리버티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가 나타나는 형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단 보면 일단 가에 들어가는 걸 잡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이러한 프리덤과 리버티는 동의어일 수 없다. 예를 들어 A국의 시민은 거주지 이전의 허가가 필요 없어서 국가로부터 어떤 물리적 저지나 위협도 받지 않는다. 잘 보세요. 물리적 저지나 위협은 물리적, 그 다음에 뭡니까? 위협은 뭐의 요소예요? 강제의 요소니까. 그러면 물리적 저지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얘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강제가 없다는 거고, 강제가 없다는 것은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뭐가 있다는 겁니까? 뭐가? 리버티는 일단 보장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계속 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A국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실제로 이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일부 시민은 이사 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거나 이사 가려는 곳에서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즉 A국 시민은 강제는 없지만 모든 제약이 다른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니까 당연히 1, 2번 중에 가야겠죠. 그죠? 뭐는 없지만 강제는 없지만 뭐는 있다? 제약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따지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어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강제와 무관하게 다른 많은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일단은 프리덤과 리버티는 동의어일 수 없다라는 거. 왜? 그죠? 만약에 동의어라면 리버티가 없으면 뭐도 없어야 되는데 프리덤이 없거나 아니면 리버티가 있다면 뭐도 있어야 돼요? 프리덤이 있어야 되죠. 같은 의미니까. 근데 리버티는 있지만 프리덤이 없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동의어일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은 의미라면은 같이 있거나 둘 다 없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따라서 리버티는 프리덤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면 아니면 리버티는 충분 조건이면 잘 보세요. 리버티는 있지만 뭐는 없는 상황이 있어요? 프리덤은 없는 상황이 있죠. 이거 포함 관계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리버티는 있지만 프리덤은 없는 거니까 그런 관계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범주는 뭐는 있는데 리버티는 있는데 뭐는 없다? 프리덤은 없죠. 그럼 우리 왜 이런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게 프리덤이 리버티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니까 프리덤이 있으면 뭐도 있다. 리버티도 있는 거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리버티는 있지만 뭐는 존재하지 않는 프리덤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버티가 뭐 맞아요? 화살 맞으니까 화살 맞는 애가 뭐예요? 필요 조건이죠. 그죠? 피나는. 그죠? 화살 맞으면 피나는. 다시 얘기해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화살 맞아서 피나는 애가 뭐가 되는 거죠? 필요 조건이죠. 물론 필요 조건의 기본적인 정의는 그죠? 리버티가 없을 때 프리덤도 없다면 즉 뭐예요?
Y가 없을 때 X도 뭡니까? 없다면. 그죠? Y가 거짓일 때 X도 거짓이라면 그게 필요 조건이 되는 건데 그런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집합 기호로 나타내면은 프리덤이 리버티 안에 있어야 리버티가 없으면 뭐도 없는 겁니까? 프리덤도 없고. 그다음에 프리덤은 충분 조건이죠. 왜? 프리덤이 있으면 자동으로 뭐도 있게 되는 거예요? 리버티도 있게 되는 거니까 이런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그림 보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논리했던 거하고 연결해 보면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색깔 맞춰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얘가 프리덤, 얘가 리버티. 그죠? 리버티가 있으면 프리덤이 있으면 리버티도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프리덤이 있으면 리버티도 있지만 이 범주는, 여기는요, 리버티는 있지만 뭐는 없는 범주예요. 프리덤은 없는 범주. 따라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왜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게, 뒤에 후건, 즉 필요 조건이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건이 참이 되는 건 아닌 거. 이게 필요 조건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리버티가 있는 게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프리덤이 있는 게 참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죠? 요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개념인데 그냥 집합 관계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 맞는 걸로 생각해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정도는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리버티라는 건 필요 조건이다. 즉 리버티가 있다고 해서 프리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성립하는 거니까. 그죠? 이런 식의 관계에서 리버티는 당연히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요거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14번 한번 가보죠. 그죠? 요거는 왠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13번 같은 걸 한 번쯤 좀 활용해서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 똑같은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요. 지문만 일부 따온 거고 문제는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은요, 요거 일단 논리 문제니까 해보죠. 1번, 2번, 3번이에요. 그죠? 그러면 1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주 국방을 강화하거나 또는 뭡니까? 차세대 전투기와 초음속 미사일을 뭐한다? 도입한다. 뭐 쓰는 건 자유기는 한데요. 그냥 우리는 전투기, 앤드 뭡니까? 미사일 이렇게 쓸게요. 그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차, 초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근데 차, 초 그러면 왠지 말 자체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자, 전, 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그렇게 썼으면 웃겼겠네. 자 또는 차초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주 국방을 강화한다면 뭘 증액해야 된다? 국방비를 증액해야 된다. 그다음에 연쇄적이네요. 국방비를 증액하면 뭐 한다? 초음속 미사일을 도입한다. 일단 전제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기억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죠. 기억부터 그러면 초음속 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근데 우리 보세요. 지금 우리 왜 문장 논리 있을 때 항상 논증의 출발점은요. 단순 문장, 부정 문장,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선언일 때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가정해서 첫 번째 경우에도 참이 되고 두 번째 경우에도 참이 되는 게 있다면 걔는 항상 참이 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기억과 관련해서 1번이 자 또는 전엔 미니까 그러면 뭐부터 가져가면 돼요? 자주 국방을 그죠? 강화한다고 이거 써볼게요. 오랜만에 경우 1을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너무나 편한 게 2번에 의해서 그죠? 2번에 의해서 자주국방 강화하면 뭐를 증액하게 되고요? 국방비 증액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의해서 국방비를 증액하면 뭘 도입해요? 그죠? 뭡니까? 예, 미사일을 도입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자주국방 강화하는 첫 번째 경우에는 미사일 도입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가 뭐? 전엔 미가 참이라면. 전엔 우리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엔 미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뭐도 참이고 전엔 미가 참이니까 각각 전투기 도입도 참이고 뭐도 참이 돼요. 미사일 도입도 참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서 항상 참이 되는 건 뭘 도입하는 거?
미사일을 도입하는 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전투기 도입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주국방 강화했을 땐 전투기 도입으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항상 참여되는 건 뭘 도입하는 거? 초음속 미사일을 도입하는 건 어떤 경우에든 항상 참여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거예요. 그죠? 일단 기억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면 니은. 자, 차세대 전투기와 그 다음에 초음속 미사일 둘 다 도입하지 않는다면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아도 된다. 조건문이기 때문에 정권을 가정하는 형태로 보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투기 미사일 둘 다 도입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에 따라서 또는으로 연결돼 있는데 전액 미 통째로 부정하는 거니까 자동으로 뭐가 남아요? 자가 남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가 남으면 2번, 3번에 의해서 자이면 국이고 국이면 뭡니까? 미 이렇게 되는 건데 자이면 일단 2번에서 뭐 증액합니까? 국방비를 증액하는 건데 여기서는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니은은 틀린 거죠. 그죠? 디귿에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는다면 자, 디귿 한번 가볼게요. 그죠?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일단 2번에서 그죠?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후권 부정이니까 뭐 부정돼요? 정권 부정되죠. 그죠? 자주국방을 강화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1번에 의해서 자주국방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것 또는 이건데 앞에 거 부정하면 뭐가 나와요? 전엔 미가 남죠. 전엔 미가 남기 때문에 연원이 참이기 때문에 결론 뭐? 전투기를 도입한다로 참이고 뭘 도입한다로 참이에요? 미사일을 도입한다로 참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전투기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전제 중에 하나가 선언일 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가정해가지고요.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정답 1번 확인하시고요. 이제 그 논리 문제는 거의 도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비슷하고 익숙한 거 계속 풀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려운 걸 맞히는 게 아니라 맞히라고 내는 것들을 명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잡아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같이 해보면 막 그렇게 복잡한 단계 거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에 비해서. 그죠? 이거 잘 보시고요. 15번 갑니다. 15번. 보죠. 15번 보시면 얘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두 번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쳐보죠. 일단 한 단락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문단에서 뭡니까? 서술 기억은 뭐하고 뭐가 있다?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화 기억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자전 기억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문단에 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감각이나 운동 기능에 대한 절차 기억이나 습관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보면 서술 기억은 뭐 해마라는 측도의 영역에서 습득되고 형성되고 그다음에 얘는 내우각 피질 편도체에 연결되고 그죠? 그다음에 뭐 내우각 피질이나 편도체는 그러면 다 해마와 더불어 서술 기억이 연결되는 거네요. 단순하죠. 그다음에 다음 문단 보니까 절차 기억 얘기하면서 절차 기억은 뭐 손해와 기저핵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지금 한번 보니까 중독을 일으키는 것도 무슨 기억? 절차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편도체가 여기에 또 관련돼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편도체는 뭐하고도 관련되고 서술 기억하고도 관련되고 뭐하고도 관련되는 겁니까? 그죠? 예, 절차 기억과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보세요. 그러면 1번에 1화에 대한 기억이 무슨 기억이었어요? 1화 기억은 해마, 동그라미. 그죠? 그럼 1번은 맞는 거죠. 끝. 그 다음에 2번 뇌후각 피질은 뇌에서 이거 잘 보셔야 되죠. 가장 나중에 생겨난 근데 우리 뇌후각 피질이 지금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요. 보니까 해마는 훨씬 더 최근에 생겨난 조직인 뇌후각 피질 그러면 이런 거죠. 해마보다 뇌후각 피질이 더 나중에 생겼다는 건 알 수 있는데 다만 얘가 뇌에서 가장 나중에 생겨난 것은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죠? 해마보다는 더 최근에 생겨난 게 맞기는 맞는데 얘가 가장 나중이라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안 되고요. 그다음에 3번 보면 중독. 그다음에 습관 뭡니까?
그죠? 같은 범주 연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의미기억과 일화기억. 의미기억과 일화기억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의미, 일화. 그 다음에 편도체. 편도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편도체는 동그라미 범주로 되고 세모 범주로 되죠. 그래서 일단은 해마에서 습득되고 형성되는데 해마가 편도체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죠? 이런 서술기억의 범주는 편도체가 관여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겁니다. 자, 이게 뭐 읽으면 당연히 나오겠죠. 나오는 거기는 한데 크게 두 범주 다루거나 대조적인 범주를 다루면 좀 동그라미 세모로 도식화해두면 좀 선택지 접근할 때 단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측면들 생각하시고요. 자, 16번. 3단 문법이네요. 무슨 법으로 풀면 돼요? 크법. 그죠? 예, 크법으로 풀면 되죠? 우리끼리만 쓰는 용어예요. 크법. 자, 보세요. 그러면 가 한번 보니까 봉사활동에 지원한 사람들은 모두 뭐 한다? 학예 연수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면 뭐예요? 나타 이렇게 되는 거고죠. 두 번째. 봉사활동에 지원한 사람들 중 일부는 그러면 뭡니까? 크봉. 그죠? 그 다음에 뭐다? 신입 직원이다. 일단 그러면 전제에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봉이니까 얘가 중개념이고 중개념의 형태를 맞춰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크봉이니까 크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위치 바꾸기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크 신이면 뭐? 봉. 더 바꿀 필요 없네요. 크신이면 봉이고 봉이면 낫하니까 그러면 결론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크신이면 뭐? 낫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해석 신입사원들 중 일부는 어디에? 학예연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죠? 요거 두 개 다시 바꾼 거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맞춰 주시고요. 1차 예시문제, 2차 예시문제의 3단 문법은요. 기본적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네, 17, 18번 요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기는 합니다. 그죠? 일단 17번 문제가 가, 다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가는 보니까 우연과 원인의 혼동인데 얘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를테면 시간적으로 우연히 먼저 일어난 것을 나중 일어난 일에 뭐로 생각하는 거?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 그죠? 우연과 원인의 혼동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봤더니 공통 원인의 무시라는 거. 이를테면 여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게 홍역, 붉은 반점과 고열이 동시에 유발되기 때문에 마치 붉은 반점이 고열의 원인이거나 고열이 붉은 반점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뭐라는 겁니까? 홍역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통 원인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게 그죠? 공통 원인의 무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를 잘 봐야 돼요. 보세요. 원인과 결과의 혼동이죠. 그러면 얘는 한번 보면 이렇게 써볼까요? 원래는 A가 원인이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있죠. 그 다음에 뭐가 결과예요? B가 원래는 결과인데 근데 뭐를 원인으로 착각하는 거? B를 원인으로 그 다음에 A를 뭐로요? 결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여기 얘가요. 착실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젖소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착실하고 부지런하다가 실질적인 원인이고 젖소를 가지게 됐다는 게 결과가 되는 건데 그걸 착각해가지고요. 뭐 때문에? 젖소 때문에 착실하고 부지런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은 경우에 원인과 결과의 혼동은 원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예 성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원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 이게 원인과 결과의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를 보면 보세요. 1번에 세차를 할 때마다 비가 왔다는 것을 떠올리고 오늘 세차를 했으니 비가 올 것이라고. 자, 물론 비가 오기 전에 우연히 뭘 했을 뿐이에요. 세차를 했을 뿐이죠. 그죠? 근데 그 먼저 한 세차를 비 오는 것의 원인으로 생각한 거니까 가의 사례, 우연과 원인의 혼동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아마 그냥 봤을 때 물음표를 치고 넘어갔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보면
번개가 번쩍이고 난 다음에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번개가 천둥 소리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항상 번개와 천둥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다만 번개는 빛이니까 먼저 보일 뿐이겠죠. 근데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나가 공통 원인의 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아니 번개와 천둥이 결과고 여기에 공통 원인이 있나? 뭐 과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물음표 치고 넘어가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는 보자고요. 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철수가 안경을 낀 것을 보고 안경을 끼면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공부 잘하는 것과 안경 낀 것은요. 이 둘 사이에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왜 다에서 얘기하는 건 원래는 인과관계에 있는데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공부 잘하는 것과 안경을 낀 것은 아예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는 것을 바꾸어서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요. 이 3번의 상황은요. 그죠? 3번의 상황은 원인과 결과의 혼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보세요. 암에 걸린 환자가 정서적 불안정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그러면 암에 걸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 그 다음에 불안정에 시달리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실질적인 인과관계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착각해서 뭡니까? 정서적 불안정이 암의 원인이라고 그러면 원래 정서적 불안정은 결과인데 이 결과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으로 바꿔서 생각한 거니까. 즉 실질적인 원인 결과 관계에 있는 것에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생각한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4번은 적절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건 다에서 얘기하는 원인과 결과의 혼동이라는 것이 원래 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앞뒤, 즉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 그거라고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2번은 그냥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면 대기 중에 전기의 방전이라는 공통 원인 때문에 천둥과 번개가 나타나는 건데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죠? 잘 모르겠는 건 넘어가야 되고 확실하게 맞거나 아닌 게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될 텐데 3번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정돈해 보시고요. 보세요. 18번은요. 뭐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18번은 원인과 결과. 그렇죠. 그러면 기억부터 가볼게요. 기억에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건 얘는 원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결과도 아니에요. 그죠? 얘는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니까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어때요? 니은. 그죠? 니은은 어디 갔어요? 그죠? 불운한 1. 얘는 뭐로 존재하는 거죠? 결과로서. 그죠? 묘를 이장했다는 거 말고 다른 것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의 붉은 반점도 홍역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의 홍역 바이러스는 붉은 반점과 고열의 뭐가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미음의 착실하고 부지런하다가 젖소를 가진 뭐가 되는 거죠? 원인이죠. 그러면 미음은 원인이고 그다음에 젖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죠. 그죠? 착실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 이렇게 잡고 나서 보면 그죠? 쉽죠? 기억, 니은. 일단 기억하고 다른 건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날리고. 그다음에 3번에 디귿과 미음, 다른 범주거니까 안 되고요. 4번에 뭡니까? 리을과 미음. 얘는 둘 다 뭐로 묶을 수 있어요? 원인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거 묶으면 되죠. 자, 다 왔습니다. 19번도 한번 가볼게요. 기억 평가하는 건데 누구의 견해 평가하는 거예요? 맨슈어 올슨이라는 사람의 견해를 평가하는 건데 자, 이 사람의 견해는 이런 거죠. 일단은 앞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이익 집단을 형성해서 공동으로 활동하리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맨슈어 올슨은요. 그죠? 보니까 자, 공동의 목표 달성이 이익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해 주는 상황에서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익 집단이 자동으로 형성되고 개별 구성원들이 항상 공동 목표를 추구해서 함께 행동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앞에서는 목표를 위해 공동으로 행동하리라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인데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라면 함께 행동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개인이 어떤 공동체에서 이익을 얻을 때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내가 치러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행동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함께 행동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아무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볼게요. 기억에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에 참여해서 그러면 임금 인상이라는 거니까 일종의 뭡니까? 공동의 이익이 되는 건데 근데 해고당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함께 행동하지 않고 뭡니까? 해고라는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맨슈어 올슨의 견해와 일치하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뭐 하는 게 맞아요? 강화하는 게 맞는 거죠. 공동의 이익이 있음에도 함께 행동하지 않고 자기는 아무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니은 보면 도로, 공항과 같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재를 봐보세요. 공공재니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거겠죠. 아무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사용하려 한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 일치하는 거니까 당연히 니은은 기억의 견해를 약화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거겠죠. 그죠? 일치하는 사례니까.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에서 자신의 이탈이 환경운동의 실패로 이어질까 봐 적극적으로 함께 뭐 한다? 행동한다.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고 여기서는 행동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니까 사례 자체가 반대리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리면 강화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약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죠? 맨슈어 올슨의 견해를 뒤쪽에서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뒷내용까지 차분히 보셨어야 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정답은 일단 기억하고 디귿해가지고요. 3번 확인하시고요. 자, 20번 보면 일종의 언어와 관련된 지문이죠. 다만 이제 문법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언어의 의미 변화와 관련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보죠. 1번에 지금의 돼지와 예전의 도야지가 나타나는 개념은 다르다. 지금의 돼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돛. 그죠? 즉 돼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예전의 도야지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돛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새끼. 그죠? 그러면 지금의 돼지는 도야지가 변해서 돼지가 됐지만 예전에 돛과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예전의 도야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돛의 새끼. 그죠? 즉 새끼 돼지를 뜻하는 거니까 개념은 당연히 뭡니까? 다른 게 맞습니다. 그죠? 개념은 다른 게 맞고요. 정답은 1번이죠. 2, 3, 4번 걸러볼게요. 새끼 돼지라고 해야지 돼지 새끼 그러면 욕 같아서 어감이 안 좋습니다. 그죠? 도야지는 새끼 돼지, 아기 돼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보면 예전에 돛은 도야지의 하이어로 예전이에요. 그러면 도야지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아기 돼지. 예전에 돛은 오늘날의 뭐와 돼지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범주가 더 큰 게 뭐예요? 돛이니까. 우리 범주 큰 말은 하이어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상이어라고 하는 거죠. 돛, 즉 돼지 전체를 뜻하는 말의 범주에 도야지, 새끼 돼지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돼지 전체를 뜻하는 돛은 상이어.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 범주인 도야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이어고요. 의미가 더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폭이 넓겠죠. 상이어가. 자, 그다음에 3번에 예전의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 예전의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돼지고. 근데 어린 돼지를 그 말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 개념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4번은 되게 직접적이에요. 예전의 도야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은 하나의 고유어 단어가 사용된다. 자, 예전 도야지가 바로 뭐예요? 어린 돼지고. 근데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가 현대에는 어떻게 됐다? 없어지게 됐다. 근데 여기서는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복잡한 의미 추론하지 않아도요. 그냥 예전의 도야지가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 돼지라는 것만 바로 잡아낸다면 직접적인 진술에 의해서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되시겠어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틀린 문제 잘 푸시고요. 마지막까지 그동안에 풀었던 뭐 국어 문제 포함해가지고요. 뭐 영어, 한국사, 뭐 행정법, 행정학 등등의 전공 과목들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실전 연습은 2번 정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전체 5과목 묶어서 하는 거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효율적일 겁니다. 그죠? 뭐 끝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직 시험들 잘 보시고 우리는 이제 지방직 대비로 또 다시 스타트 합시다. 오늘 풀이는 여기서 정리할게요. 여기서 정리하고요. 정리합시다. 예.